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마이크로 유체, 나노 유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기는 많이 듣는데, 좀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일단 뭐 마이크로 유체나 나노 유체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유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일반적인 유체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이제 구글에 유체라고 보면은 이미지를 봅시다. 뭐 이런 대표적인 게 물이죠, 그죠? 물 이렇게 흐르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게 옛날부터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였어요. 대표적인 식으로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나 나비아 스톡스식 이런 게 있죠. 음, 이제 유체란 이게 옛날에 내가 학교에서 뭐 굉장히 멋있게 정의하는 걸 들었는데 기계에서 구글에서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체는 탄성이 있죠. 이렇게 힘을 주면은 비틀어졌다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유체는 전다 능력에 대해서 계속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을 유체라고 한다라든가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던데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매번 찾았다가 잊어먹고 찾았다가 잊어먹고 이러는데 관심 있는 학생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마이크로나 나노 유체 얘기하기 전에 일반 유체에서도 이제 뭐 난류나 측류가 있죠, 그죠? 뭐 이런 거 모델링하는데 난류 모델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평가하러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대 유체라고 있습니다. 거대 유체 뭐냐면 이제 일반적인 뭐 파이프나 뭐 비행기 주변 차 주변의 유체가 아니라 지구에서 이렇게 해수가 움직이는 거를 모델링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도시에서 열섬 현상에서 이제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빌딩 사이로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도시를 빠져나가는가 뭐 이런 거를 모델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하는 영역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유체역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점성 유체와 비점성 유체가 있죠. 공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비점성 유체로 해가지고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많이 모델링을 해요. 이거 구글 창렬하는데 별 필요가 없네.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이제 보통 점성 유체 같은 경우는 나비아 스톡스 방정식으로 모델링을 하죠. 나비아 스톡스 내가 앞서도 얘기했고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그 점성 비스코시티, 점성 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점성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 흐름에 저항하는 힘 같은 건데 음, 그게 이제 공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점성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죠. 있긴 있겠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인 거죠. 공대 쪽에서 쓰는 특히 기계공학에서 쓰는 모든 식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 그 영향력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모델링을 할 때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이러면은 그냥 없다고 가정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니 방정식은 보통 이제 비점성 유체에서 이제 해밀토니안을 기준으로 에너지 보존을 기준으로 이제 압력 속도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고 나비아스톡스는 거기 이제 점성 텀이 들어가서 운동량 보존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나비아스톡스에서 점성 텀을 없애면은 그게 오일러 방정식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베르니 방정식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죠,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유체가 있는데 보통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베르누이 방정식, 오일러 방정식, 나비아 스톡스에서는 보통 그 밀도 텀이 밀도가 상수라고 가정을 하고 다 풀어요. 보통 이제 밀도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그 공기 유동에서 보통 뭐꼭 공기뿐만이 아니더라도 속도가 마하면은 속도가 음속하고 비슷해지죠. 근데 이제 음속까지 안 가더라도 마하 0.3 그러니까 이제 음속의 3분의 1 정도 되면은 유체가 흐르면서 실제로 본인의 밀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나비아스톡스나 베르누이스를 써가지고 모델링을 하면은 밀도가 상수로 들어가 있는데 상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델링을 하는 게 틀리게 나오겠죠. 결과가 의미 있게 틀리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음속의 3분의 1 정도, 음속이 한 300km, 아니 300m/s 정도 되나? 그러니까 100m/s 정도 이상 되면은 보통 이제 압축성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때 모델링을 할 때는 그 마크 넘버, 마하수라고 있죠, 그죠? 마하수. 그게 이제 식에 들어가서 모델링을 해요. 유체학과 후반부에 이제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뭐 그런 식입니다. 자, 그건 이제 대부분 거시유체 영역이고 이제 내가 주로 전공하는 거는 마이크로하고 이제 나노 유체라는 건데 이 마이크로하고 나노를 굳이 왜 나누느냐? 밀리미터 유체는 왜 이게 나누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유체가 이 마이크로미터 레벨로 가면서 특성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아까 이제 내가 압축성 유체 얘기할 때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밀도가 변해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듯이 이제 마이크로 레벨로 가면은 이 유체가 특성이 변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 그러면 그냥 작은 거 같죠? 이게 마이크로에서 제일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머리카락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카락. 그러니까 이제 머리카락 정도 되는 두께가 파이프인 거예요. 파이프 관. 머리카락 정도 되는 두께의
유체를 흘린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앞에 베르누이나 나비아스톡스가 여전히 이제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좀 내가 이제 많이 하는 부분이 그걸 이제 보완한다든가 수정한다든가 하는 작업인데 그걸 좀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예. 옛날엔 아예 안 맞는다 그랬었는데 아예 안 맞는 건 아니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이제 마이크로 레벨로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쉽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 어디 가서 이제 마이크로미터 유체, 마이크로 유체다라고 하면은 보통 머리카락 정도 되는 관에서 흐르는 유체, 눈으로 보기도 힘들겠죠. 굉장히 작아서 눈이 좋으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유체들이고 보통 이게 이제 왜 그 전에 나비아스톡스나 이제 베르누이로 걔를 못 푸냐면은 여기서 이제 표면 장력, 이제 나비아스톡스나 베르누이는 표면 장력을 심각하게 고려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표면 장력하고 이제 웨팅, 이제 그 뭐 친수 소수 이렇게 물방울이 막 맺히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표면 장력하고 그다음에 그 보통 이제 나비아스톡스나 베르누이는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면에서 속도가 같다라고 보죠. 유체랑 이제 벽이랑. 근데 이제 거기서 유체가 미끄러지는 것까지도 유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통 이제 녹이나 케미칼 리액션 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돼서 이게 이제 이거를 고려를 해서 이제 나비아 스톡스를 수정을 하면 이제 맞다라고 하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연구인 거고 보통 1레벨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 장력이나 웨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만들기도 힘들고 모델이 힘들어져요. 뒤에 설명할 건데 보통 이제 옛날에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어떤 잠수함을 굉장히 뭐 광선 같은 걸로 축소시켜서 사람 몸속에 넣어서 막 인체 대통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잠수함은 일반 물 속에서 헤엄치도록 돼 있죠. 점성하고 이런 게 이제 거기서 작동하도록 펌프가 돌아가고 뒤에 프로펠러 돌아가고 이런데 그게 이제 마이크로미터 레벨로 가게 되면은 표면 장력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기존의 펌프하고 그 프로펠러 같은 걸 그냥 작게 만든다고 거기서 작동하지 않아요. 아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펌프하고 파이프를 우리가 이제 뭐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단위로 만들어서 작동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설계로 마이크로미터 레벨로 만들면은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왜냐면 유체가 행동을 완전히 다르게 하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나 여기 나온 이제 이런 특성들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반도체 공정에 리소그래피 기반이 많이 발달되면서 이제 뭐 채널이나 파이프 같은 게 막 이제 나노미터까지 가게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마이크로미터 유체 같은 경우는 보통 표면 장력, 그러니까 이제 뭐 머리카락 정도 크기다라고 하면은 그럼 또 나노 유체는 뭐냐? 자, 보통 이제 마이크로와 나노를 구별짓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분자나 원자, 아톰이죠, 아톰, 분자나 원자 이게 보통 한 0.3 나노 정도 돼요, 0.3 나노.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노미터로 한 나노미터 길이 스케일로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자 자체가 보입니다. 표면 장력보다 더 큰 거죠. 분자들의 상호작용, 분자들의 구조, 뭐 FCC, 뭐 BCC 구조, 그 다음에 분자들의 열진동, 그 다음에 분자 개개별의 그 화학적 작용, 그 다음에 그 차지 인터랙션, 뭐 쿨롬빅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나노 도메인에서 중요해지고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도메인에서는 마이크로 유체는 그런 식이고 나노 유체는 그런 식인데 이게 왜 요즘 중요한가? 자, 이게 보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겁니다.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카본 나노 튜브라고 하죠. 보통 이제 지름이 한 2, 3나노에서 10나노까지도 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흘려서 카본 나노 튜브를 탄소 튜브죠, 그죠? 그거를 이제 파이프처럼 쓰는 게 굉장히 오랜 과학자들의 이제 수건이에요. 실험적으로 구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은 아직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내가 하는 분자 동력학으로 구현을 해봤더니 그게 그냥 이제 압력으로 물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1000바 정도 필요한 거죠. 1000바면은 여러분 그 10kg 해저 압력입니다. 웬만한 거 다 찌그러져 버리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이런 보통 이제 여기 톱니바퀴인데 이거를 보통 마이크로미터로 만들면은 이제 뭐 PDMS 같은 뭐 폴리머 재질의 뭐 리소 그래픽 써가지고 이제 에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런 파츠들이 10kg 해저의 압력을 버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펌프를 만들겠다. 이게 발상 자체가 좀 틀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거를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제 보통 전기로 드라이브를 하고 뭐 이제 표면 장력을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웨팅을 이용해서 전기장으로 유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보통 펌프나 뭐 기어, 뭐 임펠러, 프로펠러 이런 게 나노 스케일에서 왜 그대로 만들어서 작동을 안 하냐면은 여기 이유가 있죠. 마이크로 도메인에서는 표면 장력, 웨팅, 슬립 같은 게 있고 나노 도메인에서는 이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분자 구조,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 효과 이런 거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구현하고 우리가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시스템들에서 유체를 흐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델링 기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50
이게 나노미터구나. 마이크로미터로 알고 있어요. 나노미터인데 50나노미터면은 0.5 0.0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나? 아무튼 이 경우에 이제 유체가 들어가면은 보통 유체가 중력에 의해서 흘러버려야 되는데 표면 장력 때문에 중간에서 이렇게 막 버티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파이프 안에서 가스하고 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형성하고.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이제 인간의 머리카락이 100나노에서 100마이크로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지름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장점은 또 뭐냐면은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힘이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 디자인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 대부분 그 뭐지 그 인공 장기들이나 뭐 그 식물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마이크로 유체의 수송 현상, 대표적인 게 모세관 현상이죠. 캐필러 이런 걸 활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유체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그러면은 보통 이제 모세관 현상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나노 유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보여주는 카본 나노튜브죠. 그다음에 주변이 이제 물 분자입니다. 이 위에 사진하고 또 다르죠. 위에 사진에서는 이제 표면 장력의 효과는 보이는데 분자들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나노 유체로 가게 되면은 이런 어떤 개별 분자, 산소와 수소 분자와 탄소 분자 이런 분자들이 보인다는 거. 그런 거를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분자 레벨의 모델링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분자 동력학이 되겠죠. 참고로 이런 것에 대한 마이크로 유체와 나노 유체에 대한 특성은 이 책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 책이에요. 지도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책에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쪽 분야 연구를 하는 학생들은 이 책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노 유체와 마이크로 유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